안녕하세요. 이승훈 부동산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6월 둘째 주 뉴스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간 사업 진행 시차가 있어 진척이 더뎠던 성수전략정비구역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가장 속도가 느렸던 이 지구가 교통영향 평가를 통과하면서 4개 지구 모두가 건축심의 단계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서울 한강변에서 유일하게 50층 높이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정비사업지입니다. 2011년 서울시는 일부 부지를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314%를 적용하고 최고 50층 아파트를 건립하는 정비계획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으로 35층률에 대한 압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합은 토지 매입에 필요하다며 조합원들에게 조합통장에 잔압금을 입금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8개월 뒤 조합 임원의 내부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조합원들이 납부한 잔압금 220억 원이 전부 인출되고 토지 매입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주택에 대한 각종 비리와 사기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땅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피해가 계속되자 주택법을 개정해 조합 설립 인가 시 토지 소유권 확보 현황을 공개하도록 했지만 정작 대부분 현장은 개정법 시행 이전의 사업을 진행해 법망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시와 노원구의 8.4 대책 후보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내자 서울시는 재검토하자는 의견이고 노원구는 공급 계획 축소 내용으로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설익은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가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에 직면한 꼴입니다. 정부의 8.4 대책 중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비롯한 서울 18곳의 공급용지는 서울에 있는 빈 땅을 모두 끌어모은 수준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 의사를 묻거나 서울 도시계획과 어울리는지 따지는 작업은 모두 생략됐습니다. 주민 소환 투표까지 추진하자 정부 과천청사 용지에 주택 4천 가구를 공급하려던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과천시 사례는 바로 반대하면 물러선다는 선례로 남았습니다. DMC 랜드마크 용지와 서구면허시험장 용지 등 여러 서울의 주요 공급 후보지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은 녹지 훼손을 가속화하는 나쁜 예만 남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신축 물량을 대폭 확보하는 것이 집값 안정에 효과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정부가 재계약을 앞두고 임대료를 올린다고 해서입니다. 이 아파트는 LH가 분양한 10년 공공임대주택입니다. 10년간 저렴한 가격에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최근 재계약을 앞두고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임대료가 갑자기 인상된 이유는 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증액 전환율이 급감하면서 월세 부담이 높아진 탓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는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상호 전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환율은 사업 시행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게만 규정해 모든 판단을 LH에 일임하고 있는 셈입니다. 전환율 하나만 바꿔도 LH가 임대차법상 규정된 전월세 상한제를 무력화할 수도 있습니다.